Hello, welcome back to 한 달 만에 수직 상승 신화공 토익 스피킹 everyone. My name is 이현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또 새로운 문제 유형 하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에서 여러분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림 묘사하기 문제까지 끝난 겁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4번, 5번, 6번 문제 묶어서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들 오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시간은 다 해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앞에 20분 하고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 금방 끝나는데요. 시험장으로 한 4분, 5분 정도 된 시점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문제의 개요 살펴보시죠. 자, 문제 수가 총 3문제입니다. Part 3, 세 번째 문제 유형인데요. Respond to questions. 자, 간단한 어떤 문제에 답변하는 단답식의 그런 문제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 유형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4번에서 5번, 6번 문제, 세 문제. 답변 준비 시간이 일단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에서는요, 심지어 문장 있는 거에서도 준비 시간 줬죠. 여러분 한번 충분히 읽어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림도 30초의 준비 시간 줬었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 시간 후에 답변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자칫 우물쭈물 하다가는 시간 다 갑니다. 왜? 띠 소리가 나자마자 녹음이 들어가야 돼요. 답변 준비 시간 없습니다. 답변 시간은요, 15초, 30초인데 4번, 5번 문제. 자,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공략할 문제는 4번, 5번이고요. 다음 시간엔 6번 문제 공략을 좀 해볼 건데요. 4번, 5번 문제는요, 짧아요. 딱 물어보면 뭐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답변하기에 15초 내에 답변 들어와도 됩니다. 상당수의 만점 답변들이요, 한 문장이에요. 그냥 한 문장 딱 답변하고 7초, 8초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만점 나온 사람 많습니다. 왜? 그만큼 물어보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구체적으로 근거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30초짜리 답변, 둘 다 답변 준비 시간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점수는 각각 3점입니다. 자, 발음, 억양, 강세, 평가 기준 뭐 항상 나오죠. 문법, 어휘 당연히 나오겠죠. 내용의 일관성, 거기 하나가 더 붙는 게 완성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의 길이보다는 완성도라는 것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뭐 운동에 관련된 얘기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운동 얼마나 자주 하세요? 그에 대한 답변이 뭐가 되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합니다. 끝이죠? 거기도 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뭐 더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주 못해서 살이 요즘 찌는데 고민입니다. 이해가 나올 시간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가는 게 이 문제 유형 4번, 5번, 6번의 특징이란 거. 자, 완성도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막 구구절절 얘기하다 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답변만 정확하게 잡아서 짧게 갈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전략에 관련된 얘기는 자세히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시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이 화면은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정확하게 화면에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Directions. Questions 4 to 6. Respond to ques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3문제를 동시에 답변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요. For each question,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after you hear a beep. 자, 삐 소리를 들으면이란 말 지시사항 계속 나오는데, 삐 소리가 나면 곧장 immediately 녹음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준비 시간 없어요. No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자, preparation time 준비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number 6. 4번, 5번은 15초 답변, 6번은 30초 답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의 답변 길이를 합한 것이 6번 문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이 문제 중에서도 뭐요? 이 4번, 5번 문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거고요. 진짜 간단한 단답식이에요. 너 대중교통수단 주로 뭐 이용하니? 저요? 지하철. 이게 답이에요. 이런 류의 짧고 간단한 답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을 어떻게 그럼 접근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기 전에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자, 지시사항이 나온 다음에 곧장 문제가 터집니다.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눈여겨볼 만한 건요, 변하는 건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것도 거의 지시사항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Imagine that an American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transportation. 문제는요,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항상 이게 박혀요. American이 되기도 하고요, Canadian이 되기도 하고요, British가 되기도 합니다. 한 마케팅 회사가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설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화 설문입니다. 그 주제가 뭐예요? 이거죠. 사실 어디 회사, 어느 나라 회사인지는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흘려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항상 딱 이게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듣지 않아도 돼요. 딱 요 마지막 단어를 그냥 보세요.
보면서 아 이게 교통에 관련된 얘기 나오겠구나. 빨리 머릿속으로 벌써 브레인스토밍 들어가야 됩니다. 아 내가 대중교통 뭐 이용하지? 트랜스포테이션이란 뭐 차 못 타고 다니냐, 뭐 지하철 이용하냐, 대중교통 뭐가 좋느냐 이런 문제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시문이 화면에 보여지고 읽을 때 이 앞에 내용 막 읽으면서 아 이 내용이구나 이거 하지 마시고요. 딱 이 마지막 단을 벌써 눈으로 보면서 아 교통이겠구나, exercise 운동이겠구나. 저는 시험 볼 때 어떤 얘기로 나왔었냐면요. 물, 식수, 물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올래나 그랬더니 식수는 주로 어디서 사 먹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나 나온 적이 있고요. 물을 뭐 얼마나 자주 먹느냐, 뭐 직접 사서 먹는 물은 무슨 장단점이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신하다 싶었는데 이 자리에 water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단어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벌써 브레인스토밍 들어가야 되고 이게 나오자마자 곧장 문제가 나옵니다.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들읍니다. 뒤에 후반부 문제들은요, 여러분 문제가 표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적으로 청취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앞에 전반부 문제들은 표시가 화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청취 들으면서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문제 보면서 빨리 눈으로 읽어 나가세요. 그럼 시각 정보와 그 청각 정보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몰라서 틀릴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How do you go to school or work? And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How do you go to school or work? 어떻게 출퇴근을 하거나 통근을 합니까? 혹은 어떻게 통학을 합니까? 이 문제거든요. 여기 하나 덧붙인 게 how long, 더불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문제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으면 반드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면 한 가지면 되는데 자 이게 문제 4번 문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고 분리해서 이거 5번을 이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묶어서 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게 최근의 출제 경향이라는 거. 자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삐 소리가 한 1초, 2초 후에 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response time, 곧장 답변이 들어가야 됩니다. 15초 내, 한 2, 3초 흐르고 나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어휴 이거 답변해야 되나? 주변에서 이미 답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답변을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 확실하게 이제 파악이 되셨죠? 4번, 5번, 6번 문제는 가족입니다. 묶어야 되고요. 오늘은 4번, 5번 문제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보는데 자 이런 문제 유형 이 세 번째 4번, 5번, 6번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하면 또 좋은지 지금부터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let's talk about some strategies we can use when it comes to questions 4, 5, and 6. 자, 전략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자. 자, 안내문에 힌트가 숨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British. 영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캐나다 회사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요 문장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요 단어만 바뀐다는 얘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자마자 그 단어만 빨리 보고 브레인스토밍 들어가세요. 그래야 남들보다 한마디라도 더 정확히 할 수 있고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자기 의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정말 다양해요. 쇼핑에 관련된 이야기,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일상적으로 쉬워요. 누구나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전화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없이 저도 시험을 봤지만 정말 일상적이어서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번 질문은 귀보다 눈으로 파악하자. 이게 뭡니까? 4번, 5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표시가 됩니다. 질문 자체가. 나머지 후반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질문 내용 자체가 화면에 표시가 안 돼요. 듣고 이해 못하면 꽝이에요. 왜? 뭘 물어본지 모르기 때문에. 7번, 8번, 9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표를 보면서도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 표상을 여러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특히 눈으로 파악하라는 얘기는 표시가 만약에 문제가 화면에 되면 10분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빨리 파악하고 기로는 확인만 하라는 얘기.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번 지문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도 빼먹지 말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 물어봤으면 그 얘기 해줘야 되고요. 어떻게 가냐 하면 그 어떻게에 대한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 얘기 하자마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건가 하면요. 필수 요소들, 답변에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의문사 나오면 의문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들 진짜 시험 현장에 가면 아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얘기들이었구나.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요. 잘 챙겨두세요. 빼먹지 말자. 빼먹으면요. 빵점입니다. 이건요 말할 것도 없어요. 15초 답변 내 정말 원어민들한테 시험을 실제 보라고 하면요. 들어가서 네가 아예 똥단지 같은 답변 다 해라. 빵점 나옵니다. 영어를 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만 일관성과 연관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답변 소재 선택을 현명하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수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가끔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데 난 생전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나는 운동을 진짜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운동을 만약에 한다라고 답변하는 게 조금 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사실은 아니지만 뭐 쉽게 말하면 뻥을 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일단 표현하기 쉽고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냐면요. 많은 토익 스피킹 시험 보셨던 분들, 수험자들. 저도 이걸 뭐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쓴 게 아니라 시험을 수십 차례 봤던 수험자 입장에서 진짜 내가 편하지 않은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갖고 하다 보면 답답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쉽게 약간 거짓말을 가면서라도 일관성만 있으면 그게 답변이 더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겁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저 일주일에 3번 운동합니다. 자기 바람이죠. 연초에 자기 계획을 갖고 얘기해도 일관성만 있으면 만점짜리 답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왜? 너무나 간단한 단답형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 뭐 좋아하는 음식 물어봤는데 머릿속에 막 다양한 음식이 생각나요. 막 불고기 생각나고 어제 먹었던 아구찜이 생각나고 그 영어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럴 땐 그냥 스파게티 좋아한다. 피자 좋아한다. 자, 생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런 마음을 좀 이제 편하게 시험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햄버거 좋아한다. 안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만 해서 일관성만 이어가면 된다는 얘기. 이게 이 얘기예요. 답변 소재는 현명하게 약간의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시험 보신 분들은 아, 맞아.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5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자, 이건요. 마지막 문제 지금 6번 문제 얘기하는 건데요. 6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30초의 답변이 주어지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4번, 5번이 정말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대중교통 뭐 이용합니까? 얼마나 뭘 가장 자주 이용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다가 6번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혹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어떤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좋은 거지요. 이렇게 답변이 아니죠. 거기서는 지하철 이용하면 뭐가 좋은지 얘기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이란 건 뭐냐면요.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뭐 지하철을 이용하면요.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던지고 책임을 안 지면 안 되죠. 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뭐 저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차 시간이 더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이란 건 먼저 결론을 얘기해주고 근거를 뒷받침하라는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보면서 가장 효과적인 답변이구나 느꼈던 방식입니다. 자, 표현이 생각이 안 날 때 이건 좀 기교인데요. 시험에서 기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을 하다가 당연히 막히겠죠. 저도 지금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말을 막히는데 그럴 때 저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듯이 영어에서도요. let me see, well, 이런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제 실은 보다는 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한국 사람은 이게 나오지 이거 나오는 사람 없죠. 뭐 떨어뜨려 소리가 아이고 이러지 이러지 읍스 이렇게 잘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어에선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filler라고 불러요. 말 중간중간 사이에 약간의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한 그런 말들이죠. 그렇죠? 어떤 소리라고 봐도 더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let me see, well, 한 1, 2초 끌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빨리 문장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문장을 안 만들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으니까 이런 필러를 가끔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근데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죠. where를 막 4번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하는 것보단 여러분 조금 답변 내용 중에 이런 것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거 읽어주신 성우분들은요. 이런 걸 당연히 넣지는 않았겠죠. 깔끔하게 읽어주시느라고 읽어 넣겠지만 실제 여러 사람들의 답변 녹취에서 들어보면 원어민들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you know 같은 거라든가.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지만 가끔 이런 것도 활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지죠? 왜? 여러분한테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이 문제 유형을 소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필수 요소들 좀 살펴봅시다. 이런 답변 내용 내에 4번, 5번, 6번 문제는 이런 내용 꼭 들어가야 된다. 자, 지금부터는요. 필수 요소. 자, 의문문에서 평소문으로의 전환.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의문사의 유무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Where, what, who, why, how. 얘네 나오면요. Yes, no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근데 대부분 다 의문사가 나와요. 뭐 do you like pizza? 그럼 yes. 이 답변을 원하겠어요, 걔네들이? 아니죠. 시험 채점관들은 반드시 좀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뭐 is it difficult to use the subway in your country?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의문사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문사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면 무엇, 어디면 어디, 누구면 누구, 어떻게면 어떻게, 왜면 왜 반드시 의문사가 있은 경우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즉 의문문으로 물어봤을 때 그걸 평서문으로 전환한다는 건 이게 질문이고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렇죠? 의문문을 살짝 평서문으로 바꿔주면 여러분 답변이 되는 것이 4번, 5번 문제 유형의 특징입니다. 2번 주어 확인. 주어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지. Do you? What do you? 난 물어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당신 나라의 사람들이 뭘 주로 이용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내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어 확인하라는 얘기는 그거고요. 즉 주어로 물어봤던 그 주어로 반드시 답변을 해줘야겠죠. 동사 시제 파악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느냐라는 습관은 현재겠죠. 예전에 해본 적 있느냐? 그럼 과거겠죠. 시제도 정말 중요한 게 시제 같은 경우 많이 틀리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문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학교에 아침에 버스 타고 간다. 이거를 I went to school on a bus 이렇게 해버리면 every day 이게 뭐야? 매일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갔다가 아니잖아요. 간다인데 그게 작은 시제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감점 요인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가차없이 감점을 합니다. 왜? 문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물어볼 때 우리 자 시제 얘기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림 묘사에서는 반드시 현재 진행형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경험 물어봤을 땐 과거형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혹은 습관인 경우는 현재 시제로 간다는 거 그럼 꼭 알아두시고요. 시제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나 현재 혹은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4번 부사구의 정보 파악. 문제의 부사구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대로 쓰거나 비슷한 말로 바꿔서 하면 된다. 예를 들어볼게요. This morning 같은 거. Did you have breakfast this morning?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Yes, no. 이렇게 답변해도 실은 원칙적으로는 되긴 되는데 너무 짧잖아요. 15초. Yes 하고 14초 동안 뭐 할 겁니까? Yes, yes 이렇게 계속할 거 아니죠. 자 먹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먹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시제 did죠. This morning 부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have breakfast 내용이 물어봤죠. 주어 당신. 나 오늘 아침 먹고 나왔어요? 안 먹고 나왔어요? 먹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yes, I 과거 시제 had breakfast 부사구 그대로 가져가요. This morning 만점짜리 답변이에요. 물론 거기다가 I had eggs and a sandwich, I had milk and toast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이 4번 문제가 만약에 이거라면 이 breakfast에 대한 얘기도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한 얘기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4번 문제면 Yes, I did have breakfast in the morning or this morning 이것이 답변에서 충실하고 뒤에 뭐 먹었는지 얘기해주면 뭐 더 좋고요.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답변 나옵니다. 자 이번엔 의미사가 없어요. How often? 자주 빈도 묻는 거죠. How often do you go to the movies? 영화에 관련된 TV 시청에 관련된 얘기 취미생활에 관련해서도 실제 기출이 많이 됐었던 유형입니다. 영화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자 how often이니까 자주가 나와야겠죠. 한 달에 한 번 뭐라고 그래요? once a month. 뭐 두 달에 한 번 once every 2 months. 1년에 두 번 twice a year 이런 식으로 빈도 가시면 되겠죠. 그렇게만 짧게 답변해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go to the movies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to the movies 같은 이런 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I go to the movies twice a year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4번, 5번 문제 유형에서 가장 전형적인 답변들이니까요. 필수 요소는 아까 방금 전에 제시한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답변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전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될 텐데요. 실전 문제니까 여러분 직접 먼저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 드릴게요. 자, 문제 쭉 한번 들어보고요. 문제 답변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For each question,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after you hear a beep. No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an American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transportation. How do you go to school or work, and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How much is the subway fare in your country? 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물론 6번 문제는 없었어요. 4번, 5번 문제만 풀어보신 겁니다. 실제 시험에선 바로 여러분이 그 답변 끝나자마자 6번 문제 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왔나요? Imagine that an American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transportation. 자, 이 단어만 여러분이 보시라 했습니다. 이거 들을 때 앞에 거 무시하시고요. 아, 교통에 관련된 얘기 나오구나. 교통에 관련된 얘기는요. 토익 스피킹 책에 안 들어간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초창기 때 빈출 문제였기 때문에 교통은 진짜 막 계속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저도 초창기에 교통에 관련된 문제만 수없이 봤었던 기억이 나요. 자, 교통편에 관련된 이야기. 요즘에 오히려 약간 좀 교통편의 이야기를 덜 내는 것이 문제를 좀 다변화시키다 보니까 그래도 나옵니다. 문제은행식으로 랜덤하게 또 출제가 되니까요. 자,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첫 번째, 자, 이것을 4번 문제라고 갑시다. How do you go to school or work and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아까 예시에서 실은 보여드렸던 문제형이죠. How, 어떻게 가느냐? How long does it take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학교에 혹은 회사에 가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꼭 내용에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하나의 예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I go to work by subway and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get there. 만점짜리 답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불과 지금 이거 읽고 한 15초, 택도 없죠. 한 3, 4초 내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빨리 했다면 여기 덧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답변만으로도 충분히 답변이 되니까 굳이 한 절반 정도 썼다면 여기 막 덧붙이면서 막 얘기하다가 막 문장 꼬이고 문법 틀리고 그러다 말하다 띠 끊기는 것보다는 이거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아요. 왜? 이거로서 충분히 답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합니다. 영어 잘해요. 그래서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자꾸 욕심부려서 덧붙이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이 됐다면 가만히 있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I go to work by subway and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get there. 자, 참 좋네요. by라는 건 교통수단 이제 뭐로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Go to work. 아까 썼잖아요. 그대로 문제에서 go to work, go to school 나왔으니까 학생이 이거 뭐라고 바꾸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school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I go to school by subway. 버스 타고 가면 I go to work by bus. 그렇죠? by bus. 버스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만약에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직장과 학교가 워낙 가까울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I go to work 뭐라고 그래야 돼요? on foot. 자, 걸어서 갈 때는요. by로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세요. on foot. 걸어서 간다. 도보로 간다. I go to work on foot. I go to school on foot 하면 도보로 간다. 자, 몇 가지 유형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간 거고요.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다음에 뭐 택시 타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도보로. 그다음에 자기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drive. 그렇죠. 곧장 쓰세요. I drive to work. I drive to work. Or I drive my own car to work. 충분한 답변이 되겠죠. 학교에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쓰세요. I drive to school. I drive my own car to schoo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답변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정도면 여러분이 지금 하신 답변 중에 거의 90%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소요 동사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get there. 자, 거기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 and로 잘 연결했어요. 굳이 두 문장으로 잘라도 되지만 안 그래도 되겠죠. and 같은 거 쓸 줄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자, it takes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냥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get there. 자, 이거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20분 정도 소요된다라는 말에서 20분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분, 30 minutes 그런 걸 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half an hour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1시간이 뭐라 그래요? an hour. 근데 거기에 hour s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an hours, 1 hours 절대 안 되죠. 복수형 거서 벌써 문법적 오류 나서 감점됩니다. It takes about an hour. 1시간 정도 걸린다. 1시간 반 어떻게 해요? An hour and a half. 오케이? An hour and a half. 해보세요. An hour and a half.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An hour and a half
to get there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지요 가겠고 2 hours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아까 그 전략 중에 뭐가 있었냐면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뭐였지? 언어에서 이렇게 버벅대는 것보단 에라 모르겠다 그냥 1시간 해버리자. 그게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실이 아니라도 답변하기 편하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1시간 반이든 1시간이든 답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1시간만 만약에 정확하게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다면 순발력에서 그냥 an hour, 그냥 2시간이면 2 hours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복잡한 숫자보단 간단한 숫자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거. 자, 이 문장 여러분이 그대로 답변을 하셨길 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정도 분위기에서 이 정도 답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I go to work by subway and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get there. 오케이? 끊어읽기 잘 하시고요. 자, 4번 문제가 끝나면 띠 소리가 나죠? 곧장 화면에 문제가 또 표시가 됩니다. 이 위에 건 계속 표시가 돼 있어요, 화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뭐야 다시 읽지 마시고 이건 어차피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transportation. 자, 5번 문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How much is the subway fare in your country? 아이고, 지하철 요금을 물어보고 있네요. fare라는 건 요금이죠. taxi fare, bus fare, subway fare, air fare 이런 식으로 다 운임 같은 거 얘기할 때 fare라는 말을 쓰죠. 아하, 지하철을 내가 탄다 안 탄다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두 번째 이야기는 교통편에 관련해서 여러분의 어떤 교통편에 사용하는 여러분의 교통편 사용 경험이나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팩트 물어볼 때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변이 더 한정적이겠죠. 우리나라 교통수단 지하철은 요금이 얼마다. 자, 답변 내용 볼까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Subway fares are based on distance traveled, but the basic fare is 1,000 won in Korea. 자, 이 앞에 부분은 참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덧붙일 수 있을 법한 말이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일단 가장 하고 싶은 건 얼마냐 그랬으니까 얼마냐를 빨리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So the basic fare는 기본 요금. Basic fare is 1,000 won in Korea.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2,000원 해도 되고 500원 해도 되고 100원 해도 그 사람들이 그게 진위 여부를 판단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950원인데 이걸 1,000원이라고 한다 상관없죠. 쉽게 가세요. 1,000 won 그러면 1,000원이다. 그렇죠? 한국에서 기본 요금은 the basic fare is 1,000 won in Korea. 근데 이제 이런 문장 왜 붙이냐면요. 사실 이게 정확한 얘기죠. 지하철 요금이란 것은 가는 거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멀리 가면 더 많이 내고 적게 가면 근처의 거리로 가면 좀 덜 내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Subway fares are based on 뭐에 근간을 하고 있다, 뭐에 달려 있다, distance travel. 자, 이건 뒤에서 좀 수식을 하는데요. 여행을 한 거리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얘기를 딱 할 수만 있다면요. Subway fares are based on distance traveled. 오케이? distance traveled 해서 여행을 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라는 뜻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임 같은 거 물어보면 앞으로 이 문장 그대로 갖다 쓰세요. 거리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Subway fares are based on distance traveled. But the basic fare is 1,000 won in Korea. 2,000원 하시려면 2,000원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답변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2, 3초, 답변하는데 한 4, 5초, 7, 8초, 10초 가까이 갔어요. 10초 지났습니다. 답변 시간 계속하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만점 답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답변 내에서 여러분 답변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두 개의 답변 내용을 발음도 한번 잘 들어보실 겸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How do you go to school or work, and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I go to work by subway, and it takes about 20 minutes to get there. I go to school by bus, and it takes about an hour to get there. I go to school on foot, and it takes about half an hour to get there. How much is the subway fare in your country? Subway fares are based on distance traveled, but the basic fare is 1,000 won in Korea. Okay, it's time to wrap it up for today, everyone.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자, 오늘 뭐 했습니까? 그렇죠? 토익 스피킹의 세 번째 문제 유형 4번과 5번 문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똑같은 문제 유형이요. 그 마지막 그렇죠? 6번 문제 조금 더 길게 답변해야 되는 30초짜리 답변 문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유형 잘 파악해서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Take care.